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뇌동맥류 중재 시술에 있어서 새로 도입된 두 가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열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클립 결찰술을 하기 위한 개두술을 하거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혈관 내 중재 시술을 통한 코일 색전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사실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서로 상호 경쟁도 하고 또 상호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외과 의사가 현미경 하에서 뇌혈관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장비도 굉장한 발전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개두술을 통한 클립 결찰술도 그동안 굉장히 발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뇌혈관 중재 시술의 경우에도 지난 3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분리형 코일을 개발한 UCLA 신경중재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만든 초기에 아주 그 원시적인 분리형 코일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코일들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요즘은 저희 시술자들이 어떤 코일이 어떤 특성이 있나 완전히 다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발전에 힘입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발전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뇌혈관 스텐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뇌혈관 스텐트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스텐트를 사용할지 이런 걸 잘 결정을 해서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스텐트도 상용화되어서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뇌동맥류인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맥류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입구, 즉 동맥류의 목이 굉장히 넓다든지 이러면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자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혈관 내 치료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혈류 전환술과 혈류 제한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영어로는 flow diversion, flow disruption 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혈류 전환술, flow diversion therapy라는 걸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뇌경 동맥에 있는 큰 동맥류입니다. 입구가 넓죠. 그래서 지금 그 혈류 전환 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미세 도관,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게 지금 모 동맥에 삽입이 되고 이제 설치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삽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쭉 펼쳐서 동맥류 목을 완전히 크로스해서 설치를 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세도관을 제거를 하고 이제 혈류 전환 장치, 플로우 다이버터만 남은 상태에서 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혈류가 서서히 감소되고 이후에 점차 동맥류가 퇴축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치 혈류 전환 장치가 설치가 되고 나면 혈류가 감소해서
서서히 혈전이 차면서 막히면서 그냥 치료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이 머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류 전환 장치가 망사처럼 아주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맥류 목 쪽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설치가 되면 그 망사를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 그리고 근섬유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얇은 막처럼 자라와가지고 거기를 덮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혈류가 더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동맥류 목 부분이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혈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동맥류 안에 혈전으로 가득 차 있다가 서서히 흡수되어서 퇴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완전히 덮이는 데는 보통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동맥류 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조금씩 막혀서 1년 정도 지나면 90% 이상에서 폐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분이셨고 증상은 없으셨는데요.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경동맥에 목이 굉장히 넓은 그런 큰 동맥류였는데 그래서 시술을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조영제가 그 안에 머무르는 게 보이죠. 혈류가 감소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1년이 지나서 봤더니 완전히 폐색이 됐죠. 사실 이분의 CT 소견을 보면 동맥류 자체도 볼륨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이나 기존의 색전술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큰 동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적용 기준이 15mm 이상의 큰 동맥류에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게 한계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 새로운 기술을 혈류 제한술이라고 했습니다. Flow Disruption Therapy.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부드럽게 생긴 작은 공같이 생긴 그런 삽입형 의료기기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촘촘한 망사 같은 그런 벽으로 된 작은 공입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B 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디바이스인데요. 아주 촘촘한 그런 형태로 생긴 신축성이 좋은 부드러운 망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동맥류의 크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크기에 맞는 이 삽입형 의료기기 혈류 제한 장치라 그랬죠.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를 완전히 채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술 방법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고 혈류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처럼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술이 아직 국내에 완전 도입은 못된 상황이고요. 아마 2021년 하반기에 시술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이 혈류 제한 장치의 그 시작품 샘플을 한번 보시면 이 기술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 만져보면 이렇게 신축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가는 그 망사 구조로 이렇게 짜여진 그런 형태의 작은 공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불안정한 아주 얇은 뇌동맥류라 할지라도 이 공처럼 생긴 삽입형 의료기기가 설치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DA 허가 기준을 보면 이런 증내에서와 같이 큰 혈관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지되는 데서 생긴 동맥류인 경우에 국한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결정해 두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양 같으면 기존의 그 스텐트를 이용하는 색전술, 코일 색전술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런 추가적인 의료기기가 필요한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이 증내 같은 경우에는 큰 혈관이 올라와서 두 개의 혈관으로 나누어지는 데 생긴 분지 부위에 있는 동맥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적용하고 싶은 그런 증례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뇌관을 따라 올라가는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에 분지가 있고 동맥류가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목이 넓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코일 섹션술을 잘 해두어도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색전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뇌간으로 가는, 그리고 중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작은 혈관들이 동맥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클립 결찰술을 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혈류 제한 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저희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10mm 이하의 목이 굉장히 넓고 기존 방식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이 걱정되는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혈류 전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15mm 이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혈류 제한 장치 같은 경우에는 10mm 이하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mm부터 14mm의 정도의 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기대하기는 혈류 전환술, 플로우 다이버전 이 부분이 적응증이 조금 넓어지면서 15mm 이하의 난치성 동맥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저희 색전술 방법이나 클립 결찰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난치성 뇌동맥류 치료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잘 선택을 하면 잘 치료할 수 있는 동맥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수술팀들의 역량이 아주 우수해서요. 난치성 뇌동맥류를 저희 색전술 하는 그런 옵션과 수술 옵션을 잘 적용함으로써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동맥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의사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치료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이렇게 큰 뇌동맥류가 여기 왼쪽 중뇌동맥 분지부에도 하나가 있고 또 뒤쪽에 굉장히 큰 그 기저동맥 천부에 있는 큰 동맥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두 개의 뇌동맥류가 모두 사이즈가 크고 누가 봐도 난치성이라고 생각할 그런 뇌동맥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중뇌동맥에 있는 병변을 이렇게 여러 개의 클립을 이용해서 클립 결찰술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저동맥 천부에 있는 큰 뇌동맥류는 이와 같이 아주 많은 백근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삽입을 하고 스텐트를 이용해서 또 막고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큰 뇌동맥류를 하나는 수술, 하나는 색전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잘 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서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기저동맥 그 천부에 있던 색전술을 했던 뇌동맥류의 재발이 보입니다. 추가적인 수술을 해서요. 그 기저동맥 천부의 뇌동맥류 입구에 해당되는 부위를 클립으로 이렇게 모동맥을 막는 옵션으로 치료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 뒤쪽에 있는 분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회로 수술을 해서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굉장히 혈류는 잘 유지되고 뇌동맥류는 더 이상 차지 않고요. 지금 클립 결찰술로 모동맥 막은 부위는 직경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이런 분지 혈관들도 잘 살아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치료가 되었고 재발 없이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난치성인 경우에 색전술과 수술을 조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예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뇌동맥류를 이런 방법으로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또한 앞으로 지금 이런 방법들로도 또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희귀난치성 그런 뇌동맥류의 경우에도 새로운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저희 의료진들이 개발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오늘 뇌동맥류의 새로운 치료법 2가지, 혈류 전환술과 혈류 제한술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신경중재팀은 더 좋은 뇌혈관 질환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